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요즘 시장이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오후장 전략 세우러 떠나볼게요. 포인트 확인해보고 있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비이성적 과열 현상입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에 대한 소위 구채권왕인 빌 그로스의 발언이기도 했죠. 현재 비이성적 과열이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다며 지나친 낙관론에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 비이성적인 과열에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세워갈까요? 네, 저는 뉴욕 증시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별다른 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와 또 룰루레몬이 1분기 부정적인 가이던스로 급락세를 연출을 했고요. 페덱스만이 부정적 가이던스에도 불구하고 감원을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급등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페덱스는 지난 1년간 22,000명을 감원을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이 해고할 예정이고 항공기 또한 더 많이 퇴역시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재 기업들의 부정적 가이던스로 현재 미국을 떠받쳐오던 강력한 소비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인민은행이 달러에 대한 위안화 기준치를 1달러당 7.1위안으로 절하해서 고시하고 스위스의 기준금리 인하 등 각국의 완화적 분위기와 가장 비둘기파적 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BOJ 이후에 엔화 가치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에 부담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나스닥은 장중 내내 강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AI 대장주격인 엔비디아와 구글이 강하게 버텨준 덕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또한 장중에 미 하원은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2024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마침내 통과를 시켰고요. 또 모스크바에서는 대형 공연장 건물에서 무차별 총격과 화재가 발생해서 40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 이상이 다쳤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3대 지수는 소비재 기업들의 급락으로 다우존스는 장중 내내 하락세를 나타냈지만 엔비디아와 구글이 버텨주는 S&P 500과 나스닥은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고요. 특히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국내 증시 또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 증시와는 조금 다른 혼조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들의 매도세와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 축소로 운동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유입되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 2차 전지 관련주들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 SDI,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HLB그룹주들이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가운데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기대를 받았던 현대기아차그룹과 금융지주사에서 조정이 나오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신다면 여전히 5거래일 연속 삼성전자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제약바이오 섹터가 불을 뿜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신다면 신풍제약 우선주가 이 현상에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유럽 9개국 독점 공급 이슈가 부각된 삼청당 제약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그 뒤를 따라서 옵투스 제약도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신풍제약, 구강약품, 바이오톡스텍과 같은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악재로 급락세를 나타냈던 종목이죠. HLB 생명과학이 금일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HLB 글로벌, HLB 테라퓨틱스와 같은 HLB 그룹주들 또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에 OLED, 반도체, 2차 전지와 같은 다양한 재료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 중간체 양산 납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죠.
덕산 테코피아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에 진입을 했고요. 티타늄 관련 이슈가 부각된 경동 인베스트, 품절주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인 이삭 엔지니어링, 특정 정치인 관련주인 신송홀딩스, 그리고 반도체나 아이패드, OLED 전환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으면서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LB 세미콘이 좋은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또 미용기기 관련주인 웬텍과 비올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금일장 제약 바이오 섹터가 테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래 대금과 상승률을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테마 동향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대응 전략 드려야 되겠죠. 앞서 5장 한수 전략으로 말씀드렸던 비이성적 과열, 이것은 지난 1996년 그리스펀 연준 의장이 경고의 의미로 썼던 말입니다. 채권왕 빌 그로스는 블로그를 통해서 과도한 열기가 있으니 안전띠를 매라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지난 2년간 10년물 국채금리가 300bp 상승하는 동안 증시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적자에 기반한 막대한 재정지출과 AI 열정, 그리고 비이성적 과열이 시장을 지배했다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때마침 미국을 지탱하는 강력한 소비의 균열이 발생하는 듯한 모습이 소비재 기업들에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와 구글의 상승세를 봤을 때 여전히 AI라는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불을 끌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강한 불 앞에선 증발해서 날아갈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번 주 연준의 연준의 물가 벤치마크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시장은 지난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분간 특별한 이슈가 없는 무난한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에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걱정을 이제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서 차분하게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발해서 날아가지 않게 안전띠를 꽉 매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종목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B 세미콘 볼까요? 최근 가파른 상승 추세를 이어오면서 목표가 10,000원을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대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목표가까지 홀딩하면서 일부는 챙겨갈까요? 네, 일단은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을 거치고 이제 목표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OLED, 아이패드 OLED 전환에 따른 DDI 수요 개선 기대감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4월 중에 애플의 아이패드 프로 출시 예정이 있죠. 그리고 아이패드에 OLED가 적용되면서 디스플레이 구동품인 DDI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삼성이 DDI를 단독 공급하고 있고, 또 동사는 삼성과 LX 세미콘을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죠. 또한 최근에 하이닉스양 CU 필러 공급 관련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보신다라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고점인 9,63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10,000원까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의 고점에서 일부 물량 수익 실현했다 하더라도 나머지 물량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목표가까지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챙겼더라도 남은 비중은 목표가 10,000원까지 기대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볼까요? RS 오토메이션 볼게요. 목표가 달성에 성공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직고점 부근까지의 강한 슈팅을 보여줬는데 이 직고점 돌파에 초점을 맞춰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고점을 바로 돌파하느냐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돌파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로봇 모션 제어나 에너지 제어 장치 제품 국내 유일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정밀 로봇 모션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센서 기술 3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 로크웰이 산업용 AI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가 로크웰과 로봇 모션 제어기 공급 이력이 있다라는 사실에 시장에서 부각이 됐죠.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면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은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52주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지만 시세를 분출한 상단을
이탈하지 않은 그러한 조정의 흐름이, 아름다운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지금 24,500원 여기서 돌파한다라면, 돌파해서 종가상 안착한다라면 더 빠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고요. 또 아래로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상방 돌파 여부를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상방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오히려 조정 줄 때 재공략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또 종목,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삼현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사는 차량용 제어기기나 모터 등 모션 컨트롤 전문 기업입니다. 모터 제어기 감속기 설계 기술을 갖추고 또 이것을 일체로 통합한 모션 컨트롤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인데요. 세계 최초로 적용한 3인원 통합 솔루션 기술을 토대로 해서 전공정 자동화에 임박했다라는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동사의 그 모션 컨트롤 시스템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자동차용 전장 부품 매출이 대부분인데 주요 고객사가 현대차 그룹이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로봇 분야의 경우에는 로봇용 관절 모터와 스마트 로봇 제어용 그 구동 모터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상장주로서 공모자금은 신규 수주에 따른 설비 투자라든지 뭐 공장 증축 이러한 곳에 쓰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또 기업의 성장성 그리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 이후에 지금 음봉을 상장날은 음봉을 켜내고 오늘 시가 부분에서 계속 조정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근에 전일 고점 부분이죠. 고점을 돌파한 6만 원짜리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에 4만 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 시의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락 시에 또 하락 조정의 구간도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체크하시면서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주는 삼현 받아보겠습니다. 자, 목표가 6만 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새내기주의 질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앞서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서 안전띠는 맸는데 운전대를 어디로 잡고 가야 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엔 힘든 시장이죠. 그렇다라면 여기에 따른 또 정보라든지 이러한 그 테마 동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는 밴드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면 금일 테마 동향, 금일 또 시장에 대한 정보들을 정말 특급 정보들을 챙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 찍어서 입장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어려운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위원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